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다. 네. 140kg 초고도 비만이라고 맞아요. 해서 뭐 고혈압에 당뇨 관련이 있어서 일찍 죽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김주애가 한 10년 네.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믿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믿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내력이잖아요. 이 내력 못 숨기잖아요. 뇌경색부터 시작해서. 네, 김일성부터가 내경색이에요. 아, 네, 그리고 김일성이 그 옛날 영상 찾아보면 여기에 이만한 혹이 있습니다. 뒤에. 아 맞아요, 있어요.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안 보이게 계속 찍거든요. 근데 해외 영상 같은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암덩어리래요. 그러니까 혹이 다 암이잖아요. 이게 안으로 번지냐 밖에 번지냐가 되게 뭐 내성이야 뭐 중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김일성 때부터가. 네. 김일성도 갑자기 이제 맞아요. 죽었고. 일찍 네. 젊은 나이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랑 동갑이거든요. 42년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42년생들 어르신들 뭐 그렇죠. 양년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 가면은 많이 계실걸요. 네. 아직도 정정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빨리 죽었어요. 2000년 초반에 죽어요. 2011년. 11년에 죽었죠. 네. 그러니까 내력이에요.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좀 많이 닮은 구석이 있어요. 보면 그게 초반에 이제 북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할아버지의 이미지들을 많이 연출을 했어요. 닮아서. 네, 닮아서 옷도 맞아, 그렇게 맞아요, 입고 맞아요. 모자도 그렇게 쓰고. 근데 사실 이 체격이나 이런 것도 할아버지는 못 따라가지만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불편한 구석들이 많아요. 그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찌면. 근데 그래서 그때 수술 받고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중앙대 학대에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누가 봐도 혈색을 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때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이 거의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그때 자리가 되게 협소해가지고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숨을 굉장히 가빠르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호흡에서 일단 건강이 좀 불편한 것들이 느껴지더래요.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굉장히 가빠롭고 그 섹섹한 그 소리도 나고. 네, 나고 젊은데.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누가 알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건강이 안 좋고 요즘에 보면 얼굴에 이렇게 막 그 검버섯 같은 게 이렇게 생겨요. 근데 지금 40대 초반이면 그렇게 생기는 거는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정도 건강 상태면 아마 지금 병원 들어가서 빨리 검사를 받거나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나겠죠. 한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 몇 년이니까 2012년부터면 12년 동안 지금. 그리고 또 되게 공포도 있을 것 같아. 내 자리를 혹시 누가 막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의심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독재자들이 모두 겪는 뭐 숙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림자같이 계속 네, 쫓아다니는. 옛날 왕들도 다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도 의심하고 죽이고 했으니까 그건 똑같겠죠. 그러면은 혹시 김정은에게 조금 이상이 일찍 생기면 혹시 뭐 김여정이나 이런 다른 세력이나 후계자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김주애를 일선에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뭐 국방, 뭐 경제 뭐 어디든 다 애를 지금 같이 동행을 하는 거 보면 얘는 확실히 1인자. 아 그래요? 네, 후계자예요. 근데 잠깐 또 등장을 했다가 안 했다가 최근에 네. 또 나오긴 하는 거 그게 같아요. 요즘에 그 작년에 8월달에 온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한류 3법 중에 청년 사상 교양법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그게 청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법 규정이에요. 거기에 뭐 여성들은 머리를 어떻게 기르지 말아야 되고 옷을 어떻게 입지 말아야 되고 입지 말고 오빠 하지 말아야 되고 한데 김주애가 조선중앙 TV에 나왔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법조항을 걔가 다 하고 있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니 지 딸은 시키면서 맞아요. 왜 우리는 하지 말라 이런 불만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서 북한도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살피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옆에 제 명품 다 입고 머리 이상하고 하지 말라. 근데 예뻐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뭐 하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북한도 약간 눈치는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김정은이 손잡고 다니고 옆에 앉혔거든요. 근데 뒷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약간의 대중들이야 또 잠깐 그러다가 이제 마니까 그럴 땐 또 이제
이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면서 그 밀당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김주애가 나온 지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계속해서 미디어에 등장시키고 모든 중요 행사에 동행한다는 거는 얘는 후계자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무슨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등장했는데 김여정이 되게 깍듯하게 인사했다고 김주애한테. 김주애한테 봐봐요. 조카인데 새파랗게 어린 조카한테 인사하고 그것도 공개 성상이고 거기에 지금 카메라 다 돌고 있고 북한의 주요 관리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부터가 이렇게 해야 뒤에 애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안에서도 김주애를 인정하고 얘는 공식 후계자라는 걸 말을 해줘야 뒤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 얘는 이제 후계자보다 우리 쟤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방향을 잡으니까 그건 다 계산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김여정하고 김주애를 다음 후계자로 막 이렇게 보는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볼 때 그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서 진짜 고모부나 집안 사람들을 막 투청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김여정도 제거 1순위다. 그렇죠. 그래서 더 깍듯하게 하겠죠. 진짜요? 네, 왜냐면 고모부 누구죠? 장성택은 굉장히 싸가지 없게 굴었어요. 돈도 되게 많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제 많이 북한 경제를 잡고 있었으니까 중국이랑 완전 친해서. 근데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박수 안 친 것 때문에 우리 막 죽었다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태도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보여주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근데 까박까박 졸고 있고 김정은 나오는데 박수 안 치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모습이 미디어에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 안 쳐서 너 장성택 될래? 막 이런 농담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 범절 태도들이 그렇게 이어지니까 김여정은 지금 불안할 거예요. 자기 오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 권력 기반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중앙당 제1부부장이라는 게 사실 뭐 대남 선전 뭐 이런 거에 담당하고 있는 직책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북한의 뭐 총리보다도 못한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본인이 이제 제일 빨리 처단될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않을까. 야, 그렇군요. 권력 앞에서는 이모 뭐 가족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역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긴 하셨지만 딱 이해되게 4대 세습은 정말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북한 체제 한 10년 남았다 그래도 계속 그 얘기 나와요. 2000년 초반부터 그 얘기고 맞아요. 북한의 붕괴설, 북한의 뭐 어떤 변화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자 우리가 정말 희망적인 사고로 볼 때 그런 거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은 이미 3대 세습도 이렇게 70년 한 게 지금 근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일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갱신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김정은이 최근에 그 연설에서 뭐 주민, 어르신, 뭐 텔레비전, TV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맞아요. 남한식 표현 쓴다. 이런 것들은 실수일까? 아니면은 뭔가 좀 큰 변화가 있는 걸까? 근데 김정은도 지금 40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MZ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제가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요 정도 되면은 MZ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 거의 마지막. 네, 마지막에 네. 턱걸이 했잖아요. 네. 81년, 2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사실 새파랗게 어린 거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김정은만 아니면 그 주변에 권력을 가진 어떤 기간만 인터넷과 어떤 이 외부 세계를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접하겠죠, 당연히. 뭐 김정은 뭐 삼성 뭐 Z 플립 쓰고 뭐 아이폰 쓰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가 생각이 나고 추측이 되거든요. 네. 남쪽의 어떤 문화, 뉴스 계속 보겠죠. 보면서. 네, 왜냐면 모니터링 계속 하니까 자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예.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제일 많이 썸네일에 보면 계속 김정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그 정도로 다 보진 않겠지만 주요 이 미디어 뭐 KBS, MBC 이런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겠죠. 장군님, 자 오늘 장군님 소식 나왔습니다. 보여주겠죠. 그럼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게 10년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게
남쪽 드라마 말투를 그러니까 검열하는 경찰이 어린애한테 와가지고 북한 사투리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야, 밥 먹었니? 네 어제 뭐 먹었니? 이렇게 이제 이게 북한의 어떤 사투리 아니면 밥 먹었어? 뭐 먹었니? 이게 이제 한경도랑 황해도 사투리인데 경찰도 본인 단속해야 되니까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미디어 시청 이런 것들 접하고 나도 모르게 남은 말들 쓰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네 밥 먹었어? 이렇게 본인도 이제 텀텀한 거예요. 네. 듣는 애들도 그게 남쪽 말투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서로가 알아버렸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안 먹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서울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그냥 실수로 계속 나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짜증나, 작살나 이런 말 북한에 절대 안 쓰는데 그런 말, 네, 대박 이런 거, 오빠 이런 거 학교에서 애들이 뭐 시키고 이러면 아 짜증나 이거 쓴대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생활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어르신, 주민 이런 거는 북한. 근데 저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북한에서. 이게 북한에서는 되게 공경을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을. 네. 어르신들이랑 많이 썼고 주민들, 북한 주민이란 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위 1% 아까 엘리트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게 좀 비교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BBC에서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라서 북한에서 상위 1%보다 한국 중산층이 더 낮다. 그러니까 한국 중산층보다 북한 1%가 못 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상위 1%에 살던 주 쿠바 그 대사관에서 이제 탈출하신 분이 그 증언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분을 이제 그분 얘기를 BBC에서 쓴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30년, 40년 뒤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때의 중산층이면은 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프라가 그렇게 밖에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보일러, 뭐 비대, 뭐 자가용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중산층들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지하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북한에 아예 안 돼 있어요. 뭐 차가 있다고 해도 뭐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기름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상위 1%보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니까 잘 사니까 가지고 있는 돈, 자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상위 1%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중산층보다는 훨씬 어렵죠. 맨날 감시받고 어딜 못 가고 그 안에서 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용꼬리보다 쥐대가리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거기서 큰 소리 내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다른 데 가서 큰 나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뒤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그 맛이 훨씬 좋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보다 못 살아도 어디 가서 권력 휘두르고 야 북한의 권력자들 정말 살만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부터 달라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그 초소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딱 경례를 해요. 그리고 북한은 아직 수신호로 그 신호를 보내거든요. 평양시에 신호등이 없어요. 교통 경찰이 자 이 차 여기 갑니다 하는데 그런 차가 오면 차 다 세워요. 사람 다 세워요. 1호차라고 해서 다 보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반 중상층들이 누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긴 한데 인프라나 뭐 자유롭거나 뭐 먹고 자고 보고 이런 거야 사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훨씬 낫죠. 저도 아마 나올 거예요. 중산층이 아니어도. 네, 전 여권 하나 들고 얼마 전에도 이제 몽골 다녀왔거든요. 북한의 1% 상류층들 여권 가지고 몽골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허락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가요. 여행으로는 절대 못 가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자유롭고 좋죠. 막 그 서울에서 또 막 부산까지 우리 그 방송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지금 뭐 한 4-5시간이면 가는데 북한은 이제 평양에서 좀 끝까지 가려면 며칠 걸리고. 그러니까요. 뭐 아무리 상위 1%라고 해도 김정은, 렉셔스, 마오바 벤츠 타고 함경북도까지 간다고 해도 2-3일 걸릴 거예요. 왜냐면 도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차 타고 가더라도.
근데 그건 이제 물리적인 시간과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비교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거기 뭐 잘 사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어도.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K-팝 처음부터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막 K-팝이나 K-문화 이런 K-컬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뭐 뭐라도 일어나라 막 이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탈북을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한다. 더 많이 원하죠. 근데 그걸 더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있고. 맞죠. 요즘에 뭐 음. 국경 중국 국경 1,400km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쉽게 탈북할 수 있는 곳에는 세 겹으로 이제 국경을 만들어 놨어요. 전기도 막 흐르게 하고 막 그런 전기를 거. 계속 24시간 안 흘러요. 그럴 전기도 없고. 더 무서운 건 뭔지 그게 랜덤으로 전기를 넣어요. 어느 순간에 전기가 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더 크잖아요. 만약에 전기가 24시간 흐르면 뭐 전기를 감전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넘겠지만 마음 놓고 넘다가 언제 전기에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잠깐씩 넣어요. 3,300으로 쭉쭉.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고 그거 가기 전에 이미 국경영선 접하기 한 500m부터 경찰, 군, 뭐 사법 몇 겹으로 돼 있어요. 그걸 다 뚫고 가기에는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그냥 군이 하나 있으면 걔네 매수해서 넘었어요. 근데 얘 이거 다 뚫으려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저거도 하다 다 소리 나가지고 다 들켜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북한의 그 국경연성 군인들도 돈을 못 받는 데잖아요.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대시키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걸 다 뚫었어. 정말. 예. 톰 크루즈처럼 그걸 다 뚫어도 만약에 보이면 바로 사격이에요. 기관총을 쏴라. 보면 그렇게 이제 김정은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도 목숨을 건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죽어야 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그쪽에 이렇게 막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 DMZ 쪽은 사실 여긴 옛날부터 불가능했죠. 왜냐면 뭐 지뢰도 많고. 근데 글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온 친구도 여러 번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 거기 이제 몇 겹의 경비를 군인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km 이제 비무장지대고 2km 이제 한국 비무장지대고 이게 한국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오면서 몇 겹을 오면서 들켰대요. 근데 이제 본인 탈영병 잡으러 간다라고 이제 둘러대고 와서 이걸 넘고 이걸 넘고 이걸 넘어서 온 거예요. 대단하네요. 완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 정도로. 네,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10년 넘게 이제 한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한국이 나은 거죠. 아이고 그거는 말을 진짜 그거는 네. 한국이 나은 점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정말 북한은 니을 받침 들어간 게 다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 물, 불, 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세 개예요. 3대 요소. 3대 요소예요. 니을 받침 들어간 거. 야. 이거 다 없어요. 물 만들려면 여름엔 좀 낫죠. 겨울이 뜨거운 물이 안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뜨거운 물 끓여서 찬물이랑 섞어서 씻어야 됩니다. 불 더더욱 어려워요. 보일러 아예 안 돼 있고 다 장작으로 석탄으로 떼서 방을 덮이고 자기가 살아야 돼요. 쌀 더더욱 없죠. 이건 뭐 방마당 가서 구하기도 힘들고 요즘 없고. 이건 뭐 기초적인 거고 이거 플러스 이동, 통신, 뭐 여행, 너무 많아요. 예, 자유,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는 자유, 때려칠 수 있는 자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백수가 될 수 있다는 이것도 자유예요. 우리 뭐 백수면 막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백수가 되고 싶은데 백수가 못 돼요. 야, 최근에 그 영화 하나 있었는데 탈주. 탈주. 네. 거기서 딱 그러잖아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위해서 자기는 간다. 네. 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 참여했던 친구가 거기 출연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네요. 정하늘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거를 뭐 언어도 코치하고 그렇게 딱 DMZ로 온 친구예요. 2012년에. 그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대요. 네. 그리고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진짜 좀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래요. 좋은 건 말 안 해요. 불만만 얘기를 하세요.
좋은 건 말을 안 하세요. 왜냐면 이미 좋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불만만 얘기해요. 아, 소주가 왜 이렇게 약해? 좀 더 세게 해. 아, 빨간 뚜껑 마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단점만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살면서. 편안한 건 이미 내 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불편한 것만 요구하고 얘기할 뿐이죠. 아, 오늘 정말 유성님 오늘 정말 얘기들 이렇게 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고 딱 정리하기도 힘들게 뭔가 이렇게 통으로 날라와서 아유. 확 느낌으로 그냥 이 보시는 분들이 그냥 느끼지 않으셨을까. 네, 제가 뭐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말씀도 주워 잘하시고. 들은 거 그리고 이제 네. 또 박사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사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석사 학기 끝나고 지금 논문 쓰는데 와 지금 탈모 걸릴 것 같아요.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꼭 박사까지 하셔서 더 리서치 네. 해주시면 정말 좋은 책들이 이렇게 또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끝으로 네.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이랑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되게 얕고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저건 좀 아닌데요.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개인이 그냥 생각이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줍지 않게 유튜브 채널 저도 하고 있거든요. 네, 북미남이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정말 생생한 이야기, 증언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북한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북미남 채널 한 번씩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북미남 채널 그 첫 댓글 링크로 딱 한번 고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클릭하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유성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